하트하트 재단과 LG U+가 함께 시각장애 아동 인재 양성 사업 일환으로 시각장애 아동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특수도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본 도서는 LG U+ 보네이션 4기 봉사단원의 목소리 기부로 녹음되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첫 번째 친구,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를 소개합니다. 학명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사는 곳은 낮은 들판지대. 몸 길이는 약 12에서 13m. 먹이는 여러 가지 초식 공룡. 특징은 날카로운 이빨, 튼튼한 큰 뒷다리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모든 공룡 중에서 가장 사나워요. 약 6,800에서 6,500만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티라노사우루스는 공룡의 왕으로 불리고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아메리카와 아시아의 몽골 등에서 화석이 많이 발견되었지요. 그중 어떤 화석은 거의 완벽하게 발굴이 되어 육식 공룡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컸어요. 길이는 12m, 높이는 11m, 무게가 7톤으로 티라노사우루스가 얼마나 큰지 티라노사우루스 옆에 있으면 자동차와 사람은 정말 작게 느껴진답니다. 나도 착한 공룡이 될 수 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폭군 도마뱀이라는 별명답게 성질이 아주 사납고 거칠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나면 모든 공룡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해요. 다른 공룡보다 훨씬 험상궂은 얼굴과 쩍 벌어지는 입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지요. 공상과학을 다루는 영화나 책에서 악당으로 자주 나오는 까닭도 이런 포악한 성질 때문이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머리와 뇌가 아주 컸어요. 이놈들! 와, 대갈장군이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머리가 무지 큰 걸로 유명해요. 무려 1.5m나 되는 머리뼈가 발견된 적도 있어요. 머리가 큰 것은 육식공룡의 특징이에요. 질긴 고기를 씹으면 턱이 발달하면서 머리뼈도 커지거든요. 또한 머리뼈에는 큰 구멍도 뚫려 있어요. 그렇게 비어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머리를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었지요. 야, 넌 머리가 안 좋구나? 니들 까불면 재미없어! 머리가 큰 만큼 티라노사우루스는 뇌도 컸어요. 아무래도 다양한 먹잇감을 사냥하려면 머리를 많이 썼을 테고 뇌도 알맞게 발달해 커지게 마련이었지요. 하지만 지능은 악어, 도마뱀 등 오늘날의 파충류보다 낮았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재빠르고 냄새를 잘 맡으며 귀가 밝아요. 앞부분인 주둥이는 매우 좁지만 뒤로 갈수록 머리가 점점 컸어요. 때문에 두 개의 눈이 제각기 움직이며 사물을 쉽게 보았어요.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먹잇감을 보며 쫓을 수 있었지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런 능력들을 잘 이용했어요. 까꿍! 깜짝 놀랐지? 저 자식 또 장난하네. 특히 숲에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단숨에 덮치는 사냥 방법을 즐겼어요. 네가 개냐? 아무리 그래도 냄새는 개코가 최고지! 티라노사우루스는 개처럼 냄새를 아주 잘 맡았어요. 아주 멀리 떨어진 썩은 고기의 냄새도 잘 맡았지요. 보통은 사냥을 했지만 죽은 공룡도 거리낌 없이 먹어치웠답니다. 난 멋쟁이 공룡이라고! 난 귀와 코만 있으면 사냥은 충분해! 눈 뒤쪽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이것은 귀인데 악어처럼 청각이 무척 발달했어요. 반대로 시력이 나빠 잘 보지 못해서 후각과 청각을 이용해 사냥을 했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칼날 이빨과 강철 뒷다리가 있어요. 나의 이빨은 강철보다 더 단단하다고! 이빨은 평생에 걸쳐 60개가량 돋아났어요. 뾰족한 이빨은 고기를 자르는 칼처럼 아주 날카로웠어요.
크기는 15에서 20cm 정도로 아주 촘촘히 돋아 있어요. 이빨로 먹잇감을 한번 무면 상어처럼 절대 놓치지 않았다고 해요. 무는 힘은 어마어마해서 초식 공룡의 굵고 단단한 넓적다리뼈를 쉽게 으스러뜨릴 수 있는 정도였어요. 나를 티라노 우사인 볼트라 불러다오. 너무 작고 짧은 앞발은 잘 쓰지 못했어요. 반대로 근육으로 똘똘 뭉친 뒷다리로는 시속 20km로 달릴 수 있어 사냥에 유리했지요. 달리기 명수인 공룡들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빨랐다고 해요. 하지만 가끔씩은 마음을 놓다가 초식 공룡에게 공격을 당해 부상을 입고 죽기도 했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가볼까요? 스테고사우루스. 멋쟁이 공룡 스테고사우루스를 소개합니다. 학명은 스테고사우루스 아르마투스. 사는 곳은 숲. 몸 길이는 약 9m. 먹이는 여러 가지 풀이고 특징은 등에 돋은 두 줄의 골판, 꼬리 끝에 난 가시입니다. 스테고사우루스는 멋쟁이지만 순하지 않아요. 난 공룡 중에 신사예요. 약 1억 5,600에서 1억 4,600만 년 전, 쥐라기 후기에 북아메리카에 많은 무리가 살고 있었어요. 화석도 북아메리카에서 대부분 발견되었고 나머지는 유럽의 포르투갈에서도 나왔지요. 내 골판이 부럽습니까? 스테고사우루스는 등에 멋있는 골판이 나 있어서 지붕 도마뱀이란 별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스테고 전사들이여, 일렬 횡대로 집합! 이것들이. 스테고사우루스는 풀을 뜯어먹는 초식공룡답게 평소에는 아주 순하고 착했어요. 그래서 육식공룡에게 자주 습격을 당했지요. 그런 까닭에 종종 무리를 지어 다녔어요. 뭉쳐 살면 혼자 있는 것보다 육식공룡에게 당할 위험이 적었지요. 여럿이 힘을 모아 막아내면 아무리 힘센 육식공룡도 당할 수 없었어요. 스테고사우루스는 덩치는 크지만 얼굴은 아주 작아요. 코끼리 네가 현재 가장 큰 동물이냐? 으아, 9m라니. 스테고사우루스는 오늘날 가장 큰 육상 동물인 아프리카 코끼리보다도 몸집이 더 컸어요. 무게는 무려 2톤이나 나갔지요. 작은 트럭 2대의 무게예요. 이런 무거운 몸을 굵고 튼튼한 4개의 다리가 버텨주었어요. 앞다리의 발가락은 5개, 뒷다리의 발가락은 3개였고 발톱은 말굽처럼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내 뇌는 호두할 만하다? 귀엽지? 요즘 시대로 따지면 미인 공룡이야. 엄청난 덩치에 비해 머리는 무척 작았어요. 더구나 뇌는 호두알만 했지요. 아무튼 스테고사우루스는 작은 얼굴이 환영받는 요즘 시대에 딱 알맞은 공룡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고요? 불과 35에서 40cm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편 이빨은 20개 정도가 나 있었는데 턱의 뒤쪽에만 돋아났고 앞쪽에는 없었답니다. 스테고사우루스 등의 골판은 쓸모가 많아요. 머리 뒤쪽부터 꼬리까지 두 줄로 쭉 이어진 골판은 서로 엇갈리며 돋아 있어요. 골판 중에서 가장 큰 것은 40cm가량 되었어요. 아, 따뜻하다. 학자들은 이 골판이 체온을 조절하는 데 사용했다고 보아요. 그래서 스테고사우루스는 날이 추워지면 풀밭에 누워 햇볕을 쬐며 몸의 온도를 올리곤 했대요. 내 골판이 안 먹히나?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는다. 스테고사우루스는 등의 골판을 조금 별나게 사용하기도 했어요. 만일 위험이 닥치거나 화를 낼 때면 골판의 색을 새빨갛게 바꾸었어요. 핏줄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골판에 피가 잔뜩 물리면서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한 적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기 일쑤였답니다. 스테고사우루스 꼬리는 육식공룡도 때려 눕힐 수 있어요. 꽤, 내가 도망갈 줄 알았지? 짜증나게 요즘은 별것들이 다 덤벼드네. 스테고사우루스는 적을 만나면 꽁무니를 빼지 않았어요. 물론 등에 돋아난 골판 때문에 함부로 물어뜯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와 맞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초식 공룡이었어요. 고슴도치처럼 몸을 웅크리고 날카로운 4개의 가시가 돋은 꼬리를 번개처럼 휘두르며 공격을 했지요. 나의 꼬리는 무시무시하지. 한 번 부딪히면 자동차도 날아간다고. 그런데
스테고사우루스가 태어날 때부터 겁이 없어 육식 공룡과 맞서 싸운 것은 절대 아니에요. 짧은 목, 두꺼운 다리, 무거운 몸무게 등으로 재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서 적으로부터 쉽게 도망치기 힘들었죠. 그런 까닭에 꼬리를 무시무시하게 휘두르면서 싸우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한 거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가볼까요? 매머드. 최초의 코끼리 매머드를 소개합니다. 학명은 엘레파스 프리미게니우스이고 사는 곳은 숲과 들판, 몸 길이는 약 3m에서 5.5m, 먹이는 여러 가지 풀, 특징은 온몸을 뒤덮은 털, 긴 어금니입니다. 매머드를 최초의 코끼리로 불러주세요. 매머드는 약 480만 년 전부터 4천년 전까지 홍적세를 거쳐 지구가 꽁꽁 얼었던 빙하기에 때를 지어 살았어요. 엘레파스 프리미게니우스란 긴 원래 이름은 최초로 나타난 코끼리란 뜻이에요. 매머드는 엄청난 몸집 때문에 붙여진 별명인데 간단해서 주로 그렇게 부르고 있죠. 맘모스는 매머드를 독일어식으로 읽은 거예요. 매머드는 요즘도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등에서 꽁꽁 언 채로 발견되고 있어요. 이렇게 추운 곳에 살던 매머드는 온몸이 긴 털로 덮여 있고 매우 난폭했답니다. 에휴, 덥다 더워. 매머드는 더운 곳에서도 살았는데 아프리카와 북아메리카 초원의 매머드는 지금의 코끼리와 비슷해서 털도 비교적 짧고 온순했답니다. 매머드에게는 만능 어금니가 있어요. 우리의 멋쟁이 어금니. 앞을 향해 멋지게 휘어져 있는 길고 커다란 어금니는 매머드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매머드의 어금니는 자랑만 하는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나무를 통째로 쓰러뜨리기도 하고 적을 공격하는 무기로도 사용했답니다. 잡아라, 잡아! 같은 시대에 살던 원시인들은 이 긴 어금니로 목걸이를 만들려고 매머드 사냥을 즐겼대요. 어금니는 땅을 파도 되고 나무 뿌리도 캐고 참 편리하단 말이야. 매머드의 어금니는 음식을 먹는 도구도 되었어요. 특히 추운 지역에 사는 매머드의 어금니는 거친 식물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빨래판 모양을 하고 있는 위아래의 어금니를 서로 비벼대면 제 아무리 질긴 풀이라도 잘라지고 으깨졌죠. 어금니가 작두와 맷돌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매머드는 얼어 죽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엄청난 눈보라 속에서도 끄떡없는 매머드의 비밀은 바로 얼지 않는 피였어요. 보통 날씨가 너무 추워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 몸이 피가 잘 돌지 않아요. 하지만 매머드는 그런 고민이 없었어요. 아무리 낮은 온도의 날씨라도 피가 몸 구석구석까지 잘 돌았죠. 그래서 언제나 몸의 온도를 따뜻하게 지킬 수 있었답니다. 매머드는 긴 코를 가졌지만 귀는 아주 작았어요. 만일 귀가 컸다면 몸에 열이 많이 빠져나가 쉽게 얼어 죽었을 거예요. 오늘날 추운 곳에 사는 동물들의 귀가 작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매머드는 작은 귀와 작은 꼬리를 가졌고 그마저도 긴 털로 덮여 있었죠. 매머드는 아무리 추워도 견딜 수 있어요. 꼬맹아, 넌 몇 개월치 기름 주머니냐? 전 일주일밖에 안 돼요. 추운 지역에서 활동했던 매머드는 몸속에 두툼한 기름주머니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날씨가 추워서 먹을 만한 식물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였죠. 옆에서 보면 어깨가 불룩 튀어나와 보이는 게 그런 까닭이에요. 난 목이 말라도 걱정 없어. 등에 난 혹의 기름으로 낙타가 물과 식물이 없는 사막에서 견딜 수 있는 것과 비슷하죠. 아무리 추워도 끄떡없다. 온몸을 가득 덮은 두껍고 튼튼한 털은 어떠한 추위도 견딜 수 있게 해주었어요. 단단한 두꺼운 바깥털은 눈보라를 막았고 부드럽고 얇은 안쪽 털은 몸을 식지 않도록 했어요. 세상이 모두 얼어버린 빙하기에도 매머드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던 이유는 이처럼 아주 따뜻한 털 때문이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친구를 만나러 가볼까요? 세이스모사우루스. 기다리 공룡 세이스모사우루스를 소개합니다. 학명은 세이스모사우루스이고 사는 곳은 들판,
몸 길이는 약 45에서 52m, 무게는 100톤, 먹이는 나뭇잎과 풀잎, 특징은 긴 목과 긴 꼬리, 축구장의 절반만한 몸집입니다. 세이스모사우루스는 가장 긴 공룡이에요. 약 1억 5,600에서 1억 4,600만 년 전 쥐라기 후기에 살았던 세이스모사우루스는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공룡입니다. 화석은 주로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 많이 나왔어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몸 길이가 엄청나게 길었지요. 따라서 몸무게도 무지 많이 나가요. 세이스모사우루스라는 이름에는 2배 긴 대들보라는 뜻이 있어요. 세이스모사우루스는 기린처럼 긴 목을 뻗어서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던 초식 공룡이에요. 물론 타고난 큰 몸집 덕분에 함부로 덤비는 공룡들도 거의 없었어요. 위험이 적었기 때문에 매우 느긋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세이스모사우루스가 걸으면 지진 소리가 나요. 지진 형님이다. 세이스모사우루스는 몸무게가 대략 100톤으로 고래보다도 훨씬 무거웠어요.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지진이 난 듯 땅이 쿵쿵쿵 울렸지요. 지진 도마뱀이라는 별명도 그래서 생긴 거예요. 덕분에 오랫동안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생물로 이름을 떨쳤어요. 저리 가. 귀찮아. 야야, 딴 놈을 잡자. 100톤이나 나가는 무거운 몸을 지탱하려면 당연히 다리가 굵고 느리겠지요. 그러나 뭉뚝하고 짧은 4개의 다리로 빨리 뛰는 건 상상도 못했고 저기 와도 아무 일이 없다는 듯 느릿느릿 움직일 뿐이었어요. 머리는 몸에 비해 아주 작았어요. 연필 모양의 이빨은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주둥이 앞쪽에만 촘촘히 나 있어요. 하지만 거친 나뭇잎을 제대로 씹을 만큼 발달하지는 못했어요. 콧구멍은 머리의 양눈 사이에 나 있어요. 세이스모사우루스는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양배추 400통쯤이야. 하루 식사지. 세이스모사우루스는 먹성이 가장 좋은 공룡 중에 하나였어요. 하루에 양배추 400통 정도의 양의 나뭇잎을 뜯어먹었지요. 부드러운 잎은 물론이고 단단한 나무 껍질이나 씹기가 어려운 단단하고 뾰족한 잎까지 눈에 보이면 닥치는 대로 먹었답니다. 대단한 먹보였던 세이스모사우루스는 음식을 먹으면서 때때로 돌을 함께 삼키곤 했어요. 그러면 윗속으로 들어간 돌들이 서로 부딪히며 나뭇잎을 잘게 부수고 으깨며 소화하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마치 악어가 돌을 씹어 삼켜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처럼 말이죠. 둔한 몸집에 비해 똑똑하지 않나요? 아니야. 저 똥은 내가 싼 게 아니야. 나같이 연약한 공룡이 어떻게 저런 양을. 그래도 네가 만든 똥산이 맞거든. 이렇게 많이 먹는 만큼 똥도 아주 많이 쌌겠지요. 세이스모사우루스는 몸이 너무 길어 불편하기도 해요. 피해. 저 꼬리에 맞으면 바로 사망이다. 세이스모사우루스는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굵고 아주 기다란 꼬리는 무서웠답니다. 그 꼬리에 슬쩍 스치기만 해도 작은 공룡들은 크게 다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룡들이 지레 겁을 먹고 멀찌감치 피하기 바빴어요. 하지만 세이스모사우루스는 새끼들을 위협하는 육식 공룡들이 나타나면 머리와 커다란 몸통으로 육식 공룡으로부터 보호를 했어요. 영차. 내가 못 살 줄 알았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세이스모사우루스는 목이 너무 길어서 똑바로 세우고 다닐 수 없었대요. 단지 몸통과 일직선으로 해서 들고 다녔을 뿐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몸이 가장 길었지만 키가 가장 큰 공룡이 되지는 못했어요. 또 꼬리 끝은 약간 휘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 멋쟁이 공룡 스테고사우루스. 최초의 코끼리 메모드. 그리고 키다리 공룡 세이스모사우루스. 신기하고 재미있는 공룡 친구들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지금은 만나볼 수 없지만 아주 오래전에 지구에 살았던 공룡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책을 통해 시대를 넘나들며 재미있는 여행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안녕.